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자, 4680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서 한번 그냥 프리하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생산 관련 속도하고 필요 기술에 대한 영상들을 제가 보니까 7개월 전에 만들었었네요. 그때 예측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 예측한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의 속도는 상당히 느렸었죠. 여기 보면 10 정도 됐는데 여기 보면 50 정도까지 나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75 정도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그냥 실제 이 공장 그 4680의 테슬라 4680 공장의 캐파가 어느 정도인지가 사실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사실 빼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을. 근데 그때 예측한 여기 보면 한 200, 월 한 200 정도? 여기 보면 한 300, 280 정도면 성공적이겠다 라고 봤었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 속도가 지금 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7일 동안 사실 이 1000대의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886만 8개 셀을 생산했다라는 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생산성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7일에 86만 8천 개면 그냥 7로 나누면 12만 4천 개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것도 이제 뭐 예측이었죠. 한 14,000개 정도로 봤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빨간색인데 속도가 10이다. 근데 이제 이 5배니까 2170의 속도가 보통 여기 보면 분당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75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였죠. 이게 그러면 월 몇 개냐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7일에 1일에 12만 4천 개니까 월로 따지면 자 31일 곱하면 380만 개고, 근데 이게 보통 월 생산이 이게 이제 이래서 이제 분당 속도와 실제 시간 속도 이런 걸 빼야 되는데요. 자, 20일 정도로 보면 이 20일이라는 게 실제 20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대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7일이라는 건 풀 생산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통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맥스 스피드를 이제 뽑으려고 하는, 그걸 보통 이제 램프업이라고 하는데, 그 활동에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 메시지를 하는 거거든요. 제조 공장에서 대부분 이런 행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급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환이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본 거죠. 20일 정도 보면 240만 개 정도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솔직히 말하면 어떤 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나오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알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로 보면 어느 정도 양산 궤도에 올랐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뭐 적자가 많이 나는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 정도면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이제 공장 생활에서 이제 느끼는 걸로는 이걸로 4680 생산이 성공했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한 80% 정도 선에 왔고, 이게 증설을 하기 위해서 향후에 좀 더 봐야 되는 거는 95% 수율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그 단계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캐파 대비 얼마 이런 분석 내용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게 달성했었다고 하면
아마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생산량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돈이라든지 어떤 4680의 성능도 약간 지금 이제 뒤에 자료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이 100% 만족하는 성능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언급이 나오겠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생산성의 한 80% 수준은 도달한 것 같다라는 거죠. 요거를 생산했을 때, 어느 정도 뭐 적자 수준이 뭐 높지 않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스타트다라고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밑에 보면 이렇게 뭐 그때 처음 예측했을 때 대비 지금 여기가 희열이죠. 월 지금 100만 개다. 예측했는데 여기 보면 요 정도까지 왔다. 이게 뭐 월 400만 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거다. 라고 이제 처음 예측한 거 대비 이 사람이 보면 2013년 1월 중순에 400만 개 속도를 예측했는데 지금 380만 개를 달성. 이 380만 개라는 게 이 실제 30일을 곱했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맥스치고 실제 연속 생산해서 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생산했을 때는 한 200만 개 정도 수준이지 않겠나. 여기에서 다시 400만 개까지 가려면 2배를 램프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속도가 이렇게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갈 수준인지,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려고 하면 실제 이 라인의 그 이론 캐파가 얼만데 얼마냐, 이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나오지는 일단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든 지금 진행 속도는 저도 이제 이전에 예측한 그 대비 그 만족한 수준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생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드렸고 조금 더 봐야 되겠다. 근데 상당히 성공적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100% 성공이라는 건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이게 이제 모델 Y에 장착이 되어서 차량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한 1년 이내에서 한 2년 정도 사이에서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4680 관련해서 저도 의견을 드렸지만, 저도 뭐 배터리 셀을 설계하는 그런 개발을 해본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주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4680의 어떤 이론적인 사항들은 상당히 좀 쉽지 않다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예측을 했었고요.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왜 해결이 되었냐라고 보면, 이 4680의 어떤 팩 디자인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이 버스바라고 팩 디자인이 이 부분이죠. 여기 이제 냉각 부분인데, 냉각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좋은 방식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냉각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면 4680의 이론적인 그 능력이라는 거는 발휘되기 어렵겠죠. 화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4680에 대해서 테슬라 외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파나소닉한테 할 수 있는데 왜 파나소닉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좀 일단 위험한 부분이 있고 돈이 안 된다라는 거죠. 파나소닉이 지금 테슬라하고 사업하면서 원활한 이 이윤을 창출해내지 못하죠.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한 팩트입니다. 테슬라도 이 4680을 생산하면서 이윤을 창출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게 돈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이게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했을 경우에 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2170과 같은 가격으로 마진으로
판매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파나소닉이 처음에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테슬라가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보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내재화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테슬라 자체 생산을 하면 좋냐? 이거는 배터리에 전기차의 조립 입장에서 배터리사라는 거는 테슬라가 생산한 배터리와 똑같은 거를 파나소닉이 생산했을 때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내재화라는 거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엄청 많습니다. 특히 원가적인 측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재화 확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생각보다 확장이 좀 늦어졌던 거는 팩트가 맞는 거고,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아직 해결된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이제 몰로 분해해서 이 데이터들도 뭐 100% 명확한 건 아닙니다. 이 오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오차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 결과가 뒤집힐 수는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데이터에서 보면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에너지 밀도인데요. 이게 이제 원래 테슬라 2170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게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측정이 되었거든요. 2170을 했을 때 276 정도 되는데, 셀 상태에서 셀 자체만 이야기하면 팩도 지금 아직 그렇다는 거예요. 182 정도인데 이게 161, 244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면 이게 최적화가 덜 되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전극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양극 할물질의 성능도 있고 음극 할물질 성능도 있고, 그 다음 이거를 얼마나 코팅을 잘하느냐, 그게 이제 급판을 만드는 그 공정 기술인데 그 부분도 조금 완성도가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점점 올라가겠죠. 그죠? 지금 현재 상태는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족하게 되면 점점 주행거리가 늘어날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완성된 기술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양극 그 활물질을 그 알루미늄 박에 이렇게 코팅한 거를 이렇게 잘라서 본 겁니다. 요 코팅의 어떤 밀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거는 요렇게 봐서 좀 파악하기는 힘들고, 앞부분에 보면 이론보다 약간 떨어진 2170보다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급판 기술은 테슬라 기술이 아니고 그 2170은 파나소닉 기술이잖아요. 그 급판에 관련된 기술은 파나소닉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술력이. 특히 이제 원형에서 2170의 기술은 파나소닉이 제일 높은데 그 정도까지 가지는, 이게 파나소닉이 만든 게 테슬라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양극입니다. NCM811이 써졌다. NCMA를 쓴 건 아닌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음극인데 실리콘은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실리콘을 넣어야지 용량이 늘어나고 하겠죠. 그죠? 실리콘을 넣을 정도의 기술력은 현재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리콘이 안 들어갔다라는 거죠. 실리콘을 넣으면 화재 문제도 있죠. 그죠? 이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을 넣었을 때 팩 구조라든지 이게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건식 전극을 했다라고 여기서는 보는 겁니다. 건식 전극의 완성도가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건식 전극을 시도했다, 이렇게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구리 여기 이제 동박의 두께가 6에서 8 정도 된다. 이거는 이렇게 측정되는 건 7 정도로 보이는데 얇은 게 들어갔다. 이건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보면 건식 전극 방법인 것 같아. 요 이제 확대해 봤을 때. 그리고 여기 이제 가장 이 그림도 제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죠? 여기 이제 핵심 기술, 코어 기술이라 해서 요거를 넣고 이렇게 붙이는 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었죠.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이 어느 정도 생산성을 완성했을 때가 뭐 양품률 90%라고 봅시다. 거기에서 95로 가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보면 그 5%를 점유하게 되는 것들이 신기술입니다. 대부분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이 95가 시간이 지나서 90이 95가 될 수도 있고 97이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4680B 모델을 만들면서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수율을 달성한다든지 이런 디자인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테슬라 상황을 보면 디자인 체인지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생산 속도가 이렇게 빨라진 걸로 보면 디자인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디자인 변경을 해버리면 또 생산 속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어떤 공법이 들어갔을 경우. 그러니까 원형 같은 경우 어떤 아주 혁신적인 공법이 들어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싼 기술로 해야지 이게 원가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요 밑에 부분, 접합하는 부분, 이 부분은 실제 다른 원형 배터리에는 없는 공정이거든요. 요거죠. 캐소드와 에노드 디스크의 젤리로를 레이저로 용접하는 거. 이 부분이 없는 거죠. 전해질 채우는 것도 약간 다르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최적화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나소닉이나 다른 기업들도 지금 양산을 하지 않는 이유들은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이 테스트가 필요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테슬라가 또 사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 약속이 있어야지 또 이렇게 더 라인 증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간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든 그리고 이 4680의 성공이 사실 이전에 보면 지금 팩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뭐 리튬 가격도 지금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전기차의 확대에서 테슬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이 4680이 좀 성공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큰 뭐 전고체 같이 어떤 기술 레벨업이 필요 없이 생산성으로만, 제조 기술력으로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680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주 중요해졌다는 거죠. 테슬라 입장에서도 지금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4680의 대량 생산이 중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비적이라든지 뭐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양이 늘어나면 다른 기업들도 다른 세일 기업들도 생산하게 되면 이 밸류 체인의 그 공급사들의 또 가치들이 높아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제 BMW는 더 큰 이런 이제 원형 사이즈를 현재 개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든 이 원형에 대한 대형 셀 4680 사이즈 타입의 원형 셀은 향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필요한 사항이고 대량 양산이 될 거라고는 봅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아직 그러니까 테슬라의 4680도 앞부분에 제가 이야기 드린 거 보면 양극재 부분이라든지 뭐 음극재 실리콘이 아직 안 들어갔다든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 한 6가지, 한 7가지의 문제점들이 최적화되어야 된다. 냉각 부분. 이게 이제 뭐 셀 자체의 냉각이라든지 앞부분에 이제 팩으로 해결할 건지, 뭐 셀의 높이라든지, 이 온도죠. 그죠? 셀 자체의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 밀도. 이게 2170 대비 아직 4680이 그 에너지 밀도가 높지 않다. 그런 완성도를 지금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밀도. 탭 디자인 아까 이제 용접하는 부분이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생산량 증설에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하는 기업이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바 히트가, 이거는 모듈 간에 보통 하는 걸 버스바라 하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유형입니다. 요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이 부분을 뭐 도금을 한쪽만 해서 뭐 원가 절감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형태라든지 이거를 얼마나, 이 알루미늄이고 이 코팅을 하는데 도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원가 절감을 해서 그 다음 뭐 전기 손실률이 없고 하는 이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최적화해서 설계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이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 그 기술이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한 4, 5년 빠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뭐 금방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죠. 요런 이제 여기 그 냉각을 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 이런 소재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4680에 대한 것들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필요한 시점이다.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는 또 추가 내용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한번 이런 프리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